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산중공업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현재 수산중공업은 강보합권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은 118만 주로 전 거래일에 22%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할 거 없는 잔잔한 주가의 등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수산중공업의 움직임,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들,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볼은 017550이 되겠고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3일 월요일 1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정세균 국무총리 관련 정치 테마주로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의 시작은 지난 2019년도 12월이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 종목이 정세균 국무총리 관련주로 시장에서 이름을 알립니다. 아마 이 기간이 매집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이때 당시에는 왜 주가가 올라갔었냐면 이때 국무총리로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국무총리 대상자 선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갔었고 이후에 코로나 뭐 이런 사태 속에서 급락도 있었지만 옆으로 횡보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지난해 10월 달부터 폭발적인 주가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 시점에서 주가가 상승한 이유도 정세균 국무총리 관련주로서 주가의 움직임을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수산중공업은 건설 중장비를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 차량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런 이제 건설 경기 이슈나 정부의 대규모 토목국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이제 뭔가 사업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정치적인 인맥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산중공업의 정석현 회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같은 정씨죠.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종친이라는 거죠. 앞에 정시 종친이다라고 해서 관련 수혜주로 엮이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의 상승은 실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실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수급과 그런 이제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이 부분들 계속해서 또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난 5월 초에는 전 국무총리가 고향에서 대권 도전의 의지를 밝혔다라는 부분들이 또 주가 상승에 하나의 좀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원래 이전에 이미 다 나왔던 부분인데 5월 달에 이렇게 좀 대권 의지를 밝혔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뭐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6월 달에 경선이기 때문에 6월 달에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할 텐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서 보면 한 4%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4% 정도. 그리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9%,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23.8%.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지율이 다른 이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낮은 상태죠. 낮은 상태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전에 없던 테마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신선하게 반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정세균 테마라는 거는 사실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는데 새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한 번도 부각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라서 그런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제3의 후보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3의 후보로 뭐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뭐 상황이나 지지율은 뭐 그걸 예측할 수는 없죠. 그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런 기대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6월 달에 이제 민주당이 대선 경선이 있거든요. 대선 경선이 있는데 이 전에는 해결을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대선 경선 들어가서 이긴다 진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못해요. 알 수도 없고 만약에 지면 어떻게 해요? 주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물론 이제 선전을 해서 막
된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걸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뭔가 6월 이후에 이제 뭐 되겠지에 배팅을 하는 거는 좀 도박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은 좀 도박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민주당 6월 경선 이전에는 해결을 좀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경선을 해서 아마 11월 달인가 뽑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이 9월 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또 시간이 좀 더 있는데 민주당은 6월 달에 해서 이제 경선에 들어가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이제 뭐 좀 빨리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정치 테마주들이 위험한 이유가 과거에 어떤 정치 테마주들도 다 그랬지만 이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한탕 해먹는 겁니다. 한탕 해먹는 거고 뭐 대선 끝나거나 대선 뭐 탈락하거나 그러면은 주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특징이 있거든요. 과거에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반기문 테마주 중에서는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때 이제 반기문 테마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대선 이제 출마 안 한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안랩, 안철수 관련주들도 대부분 이렇게 대선 테마로 올라가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 이런 것들이 항상 반복되어 왔어요. 반복되어 오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대선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좀 사그라들거나 뭐 이제 결과에 따라서는 주가는 다시 원래대로 좀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로 바라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수산중공업이 긍정적인 건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이제 박스권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어왔었던 상황이었고 이게 돌파가 됐어요. 지난 한 2000년도에 갔던 자리인데 이게 돌파가 되면서 20년 만에 이제 박스권이 돌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는 저항이 안 되죠. 왜냐면은 20년 동안 이 종목을 들고서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있다 하더라도 물량이 좀 저조하겠죠. 미미할 거니까 영향은 저항의 역할이나 저항의 강도나 이런 것들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신고가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정세균 국무총리 관련주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대장이에요. 수산중공업이. 그만큼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훨씬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요때부터 이제 또 예전에 언제 했었냐면요. 요때 이제 한번 하고 좀 쉬다가 이 시기에 또 한번 했거든요. 요 시기에서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난 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5,300원대를 돌파를 해주고 넘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에서 물러나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이 나오다가 이제 계속 빠졌죠. 빠지다가 이제 매수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가 6,250원이었어요. 6,250원 자리가 단기적인 지지 라인으로서 급등, 바닥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한 3분의 1 정도 조정을 주면서 흐름을 만들어 간다면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쉽게 6,250원대를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지난 이때죠. 지난 이제 4월 29일 날 깼고 다음날 반등은 나왔지만 6,250원을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이전에는 지지 라인이었겠지만은 이게 이제 무너진 상태에서 올라갈 때는 저항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6,250원대를 위로 다시 올라간다면 좀 다행이겠지만 전반적으로 6,250원이 현재로서는 강한 저항대로서 올라갈 때 굉장히 좀 부담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뭐냐면 추세인데요. 방향이 꺾였습니다. 방향이 고점은 이렇게 해서 지금 낮아지고 있고요. 고점은 이런 식으로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이런 식으로 또 낮아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락 추세 국면으로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은 상태에서의 그런 이제 움직임을 당분간은 좀 가져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이렇게 갈 때
하락 추세로 갈 때 밑에는 이제 양봉 자리를 보거든요. 잠시만요. 이렇게 양봉 뜰 때를 이제 반등의 요 양봉 뜬 자리를 선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 받을 때는 이 음봉 뜨는 자리, 요런 자리를 이제 선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음봉을 기준으로 긋고, 음봉을 기준으로 긋고요. 아래로는 이제 양봉을 기준으로 긋는데, 지난주에 찍을 때는 양봉이 없었는데, 장 끝나고 이제 양봉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뭔가 명확하게 제가 좀 긋기는 좀 데이터가 부족하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양봉 기준으로 그으면 이런 이제 하단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이제 하단이 될 것 같고, 상단 기준으로 그어보면은 여기서 이제 음봉이니까 음봉의 꼭지하고 다음 음봉의 꼭지나 이런 거를 이어보면 이런 이제 그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이런 식의 이제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 상황은 또 바뀝니다. 추세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또다시 이제 흐름들이 되살아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좀 갇혀 있어서 전반적으로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고 반등은 좀 짧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해결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6,250원이 좀 단기적인 저항대고요. 단기적인 저항대고, 여기서 좀 더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6,000원대 후반 정도가 2차적인 좀 저항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 이 흐름으로 간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에너지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이용해서 좀 짧게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이걸 돌파를 해버리고 나중에 여기 안착한다면 이 위의 자리가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언제 넘어갈지 모르죠.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도 모르고, 넘어가서 여기 안착하면 이 자리가 추가 상승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 자리에서 반등을 기대해 봐야 되고, 이 자리에서 저항을 맞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이 안에서는 좀 짧게 끊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제가 이렇게 임의대로 이렇게 그어놨는데, 조금 더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기술적인 좀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쌓여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그어놨는데 나중에 이 부분들이 좀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5,000원대 중반 정도에서는 반등을 기대해보고, 반대로 이제 6,000원대 후반대에서는 좀 저항을 최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속에서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또 조정 한번 들어가면 또 깊이 들어가요. 한번 주면 너무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숨도 못 쉬고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조정 국면에서는 항상 좀 짧게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5,000원대 중반대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기대해 보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1차적으로 6,250원, 2차적으로는 6,000원대 후반 정도, 이 자리가 좀 저항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는 아직 이 종목은 뭔가 거래량이나 반등을 강하게 들어줄 수 있는 에너지는 있다라고 봐요. 에너지도 있고, 그런데 방향 자체가 좀 꺾여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줄 때 이제 상당히 좀 에너지가 또 더 많이 터져야 되거든요. 아직은 음봉에서의 대량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충분히 반등이나 이런 것들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방향이 좀 꺾여 있다 보니까 좀 짧게 끊어가는 그런 이제 전략 속에서 이 당분간은 좀 풀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메이저 수급은 없죠. 외국인들 기관들이 들어와서 끌어올리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흐름 속에서 뭔가 반등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런 이제 기술적인 흐름 속에서 반등과 저항 그런 자리를 체크해 두고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해주고, 내려왔을 때는 지지 라인에서 반등을 또 기대해 보고, 그런 식의 좀 관점에서 짧게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도 5일선 아래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방 변동성이 좀 더 일어날 수 있어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5일선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종가가. 그래야 방향 이렇게 좀 올라가야
좀 더 흐름이 연장되는데 현재로서는 5일선 밑에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수산중공업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28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하게 댓글로서 이렇게 적어드리고 있는데요. 아침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보실 수가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좀 추천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